자, 다음은 1차식과 숫자의 곱셈,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면 방금처럼 뭐 2x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2차 항은 없어야 되죠. 2차 항은 없어야 되고 x의 제곱 같은 애는 없어야 되고 지수가 1인 그 문자만 그냥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개수도 있을 거고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뭐 2x만 있어도 이거는 1차식이 되고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뭐 2x 더하기 2 이런 것도 x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결국 1차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하나의 항만 있는 네, 단항식인 1차식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1차식, 뭐 2x나 2x 더하기 2처럼 이런 1차식에다가 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워보는 거죠. 네, 2 곱하기 2x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네, 숫자랑 이런 1차식이 곱해져 있을 때 이 곱셈을 어떻게 할까? 또는 뭐 2x 나누기 2 네, 나눗셈이죠. 이제 이런 1차식과 숫자를 서로 나눴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죠. 2 곱하기 3x라는 이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네, 2 곱하기 3x라는 거는 결국 2 곱하기 가로치고 3 곱하기 x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이거는 쫙 풀면 2 곱하기 3 곱하기 x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내가 원하는 곱셈, 요거나 요거나 둘 중에 어떤 거든 내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숫자죠? 네, 숫자끼리 곱하면 6입니다. 6 곱하기 x. 곱셈부 없을 수 있죠? 6x입니다. 아, 해놓고 보니까 x의 개수랑 숫자를 그냥 곱하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x를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2 곱하기 3x니까 2 곱하기 3x니까 결국 이거는 2 곱하기 3 숫자와 x의 개수를 곱해주고 x는 그대로 다시 또 곱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셋을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숫자끼리는 곱할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6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 곱하기 3x다 네, 숫자들끼리 곱하고 x를 붙여주는 겁니다. 네, 다 곱셈이니까요. 네, 12x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를 붙여주자.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은 결국 역수의 곱셈이니까 결국 똑같겠죠. 네, 계산은 똑같습니다. 4x 나누기 2다.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4x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네, 숫자끼리 곱하면 네, 2는 4, 2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6x 나누기 2다. 쉽습니다. 네, 곱하면 되죠. 곱셈으로 곱하면 됩니다. 역수의 곱셈. 그리고 숫자끼리 곱합니다. 6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x를 붙여주죠. 네, 3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 2x 단항에다가 단항식인 1차식에 숫자를 곱했을 때도 있겠지만 다항식일 때 두 개의 항이 있는 1차식의 경우에도 앞에 숫자가 곱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분배 법칙을 쓰면 됩니다. 괄호 바깥에 2 곱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면 괄호 바깥에 곱셈이 있고 괄호 안에 덧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네, 분배 법칙이란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럴 경우 a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고루고루 곱해주죠. 괄호 안에. 그리고 덧셈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 계산에서 보면 2가 a이고 3x가 네. 잠깐만요. 네. 2가 a이고 3x가 b이죠. 그리고 1이 c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하면 되죠.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x 더하기 2 곱하기 1, 이건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해봤죠. 네, 6x 더하기 2. 예, 어렵지 않습니다. 분배 법칙만 잘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은 뺄셈에서도 성립한다고 했죠. 네, a 곱하기 b-c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뺄셈부호로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자리에 b 자리에 x항 2x 마이너스 1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방금 똑같이 분배 법칙 써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꾸 여러분이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자, 문제를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x-1 곱하기 3이네요. 네,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그대로 두면 된다고 했죠. 네, 3 곱하기 1 6x 마이너스 3. 자, 이번엔 나눗셈이네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네, 바꿔놓고 곱셈 계산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죠. 곱하기 2분의 1 역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분배 법칙이니까 차례대로 곱하면 되죠. 예. 4 곱하기 2분의 1 x 더하기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네. 2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눗셈인데 네. 2x-1 나누기 2분의 1입니다. 근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역수가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의 역수는 2입니다. 네, 그래서 는 2x-1 곱하기 2가 됩니다. 차례대로 곱하면 되겠죠. 네, 이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4x-2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1차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근데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게 1차식의 덧셈, 뺄셈인데 그 전에 우리가 못 해본 1차식의 곱셈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2x 더하기 1 곱하기 3x 더하기 2. 네,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니까 1차식끼리의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건 안 하나요? 네, 나눗셈은 저희가 안 할 거고요. 네, 곱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가가지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는 배우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전까지 저희가 배운 것은 숫자와 1차식을 곱하는 것인데 1차식을 곱하고 나누는 것이었는데 요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1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숫자하고 1차식 두 개 사이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만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차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 뺄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뭐 2x 더하기 3x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덧셈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3x 빼기 2x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을까?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더하면 5x가 되고요. 이건 빼면 x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 2x 더하기 3y처럼 문자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이걸 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2x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2 곱하기 x라는 건데 이건 결국 x 더하기 x를 두 번 더한 거죠. y는 뭔가요? 3y도 결국 3 곱하기 y인데 이거는 y 더하기 y 더하기 y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2x 더하기 3y는
x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y입니다. x랑 y가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x끼리만 2x라고 써주고 y끼리 더한 거를 그냥 간단히 3y라고 표현해 주는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만약 문자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2x 더하기 3x 같은 경우 보죠. 2x는 2 곱하기 x인데 결국 이거는 x 더하기 x입니다. 조금 전에 봤죠? 3x는 3 곱하기 x이고 이건 결국 x를 3번 더한 겁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3x란 얘기는 x를 2번 더하고 또 3번 더하고 이거를 서로 더했으니까 결국 x를 2x 더하기 3x라는 건 결국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x를 5번 더한 거죠. 그럼 뭡니까? 5 곱하기 x죠. 5번 더했으니까 그러면 5x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 이거는 2x 더하기 3x는 5x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x의 개수들끼리 더한 것과 똑같죠. 2 더하기 3x 이게 5x가 된 겁니다. x가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2를 더해서 5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3x 더하기 5x 하나 더 해보죠. 3x 더하기 5x는 어떻게 될까요? 3 더하기 5x x가 3개 있고 5개 있고 그걸 더하면 8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개수들끼리 더하면 되는 겁니다. 8x가 되죠. 5a 더하기 3a 더하기 a 개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덧셈을 2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 더하기 3 개수면 3이고 여기는 a가 하나니까 1이죠. 네, 1a는 얼마입니까? 9죠. 9a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쉽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같은 한 끼리 더할 때에는 이렇게 x나 y처럼 문자가 다르면 더 이상 계산을 못하지만 x끼리 또는 a끼리 이렇게 문자가 같은 한 끼리 더할 때에는 개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덧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뺄셈은 덧셈하고 똑같죠. 네, 뺄셈은 덧셈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x 빼기 3x 문자가 같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할 수 있고요. 네, 개수가 5고 3입니다. 그리고 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5개에서 3개를 빼는 거니까 그대로 개수에 뺄셈을 해주죠. 네, 그러면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2x 빼기 3x 네, x가 문자가 서로 똑같으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는 2 빼기 3 개수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x인데 1은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a가 개수가 다 똑같네요. a란 문자로 다 똑같습니다. 항이. 그러면 5a 빼기 3a 빼기 a는 a가 다 똑같기 때문에 5 빼기 3 빼기 1a다.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인데 그냥 a가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뺄셈도 똑같이 개수끼리 문자가 같으면 개수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자만 같으면 우리는 그럼 다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조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문자가 같고 차수가 만약 다르다면 어떨까요? 즉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3x 2x제곱 더하기 3x 문자는 서로 x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2 더하기 3 x제곱?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또는 x?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걸 풀어보면 2x제곱은 결국 x의 제곱을 2번 더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x는 x가 3번 더해진 거죠. x 더하기 x 더하기 x입니다. x제곱하고 x는 서로 다릅니다. 네. 차수가 서로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까지 똑같아야만 우리가 문자뿐만이 아니라 차수까지 서로 같아야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2x 더하기 3x는 서로 동류항, 문자도 같고 차수도 서로 같기 때문에 1차이기 때문에 x의 1차이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었지만 x제곱 더하기 3x처럼 서로 차수가 다르면 얘는 1차고 얘는 2차죠. 서로 차수가 다르면 더 이상 덧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둬야죠. x제곱 더하기 3x는 더 이상 어떻게 계산을 못합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일 경우에만 동류란 거는 같은 종류란 뜻입니다. 같은 종류의 항일 경우에만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류항일 경우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1차식의 덧셈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x 좀 크게 써볼게요. 4x-1 빼기 3x-2네요. 저희가 숫자에서 덧셈 뺄셈, 유리수의 덧셈 뺄셈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괄호를 풀어볼게요. 4x-1 음수가 들어가면서 도가 바뀌죠. 3x-3x 얘는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2. 그럼 동류항끼리 모읍니다. x는 x끼리 모으는 거죠. 결합법칙 쓰면 되겠죠. 4x-3x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x 더하기 1 조금 더 복잡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깥에 지금 숫자 3이 곱해져 있고 안쪽에는 x의 1차식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숫자 곱해져 있고 x의 1차식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밖에 숫자 곱해지면 분배 법칙을 쓴다고 그랬죠. 분배 법칙을 쓰면 3 곱하기 4x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12x 마이너스 3이라고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이런 식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풀면 되겠죠. 12x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부호가 서로 바뀝니다. 마이너스가 풀리면 그리고 동류항끼리 모읍니다. 동류항끼리 모을 때 순서대로만 하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12x 더하기 마이너스 6x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 덧셈으로 고쳐서.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뭐 12x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만 가져오면요. 더하기 이건 뭐 4 빼기 3하고 똑같죠. 하면 동류항끼리 뺄셈을 하면 되겠죠. 6x 여기도 뺄셈을 상수항끼리 빼면 됩니다.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문자와 차수까지 같은 동류항, 이걸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도 같고 차수까지 같은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좀 전에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 다음 문자를 붙인다. 그래서 A, B, C, D가 숫자이고 X가 문자일 때 그럴 때 AX 더하기 B 더하기 CX 더하기 괄호를 쳐야 되겠죠. CX 더하기 D를 계산을 하면 동류항끼리 모은다 그랬죠. AX 더하기 CX X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D 상수항끼리 모읍니다. 그러면 개수끼리 더하면 되죠. A 더하기 C, X 문자는 붙여주고요.
상수항 그대로 b 더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계수끼리 동료항 계산할 때는 계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